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현재 시각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제가 BNK 금융그룹 부산은행 연수원에 일찍 출강을 해서 지금부터 약 1시간 15분 정도 태쿰새의 저주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쿰새의 저주라고 하면 1840년에 제9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윌리엄 해리슨으로부터 1960년에 제3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존 F 케네디 대통령까지 20년 간격으로 당선됐던 미국의 역대 대통령 7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 임기 중에 사망했던 사건의 원인이 된 저주를 태쿰새의 저주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이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신데요. 그분은 46대 대통령이지만 45번째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제22대 대통령과 제24대 대통령을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동일 인물이 두 대를 사용해서 대통령을 두 번을 했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의 경우에는 연임을 하는 경우에는 대가 바뀌지 않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두 번 해서 총 8년 대통령을 했는데요. 처음에 4년은 43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나중에 임기 4년은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아니라 대통령이 연임할 경우에는 대를 한 대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을 8년 동안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미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하게 대통령을 띄엄띄엄 해서 두 번 했던 분이 제22대와 제24대 대통령을 했던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동일 인물이 두 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제46대 미국 대통령이시지만 45번째 대통령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동일 인물이 새로운 임기를 시작을 할 경우에 대가 바뀌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6대 대통령 박정희, 제7대 대통령 박정희 해서 연임을 했었는데요. 동일 인물이 연임을 했는데도 대가 바뀌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미국은 연임을 할 경우에는 대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하튼 내년 11월 5일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앞으로 1년도 남지 않았는데요. 현직 대통령인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인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간의 초접전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약간 우세하긴 하지만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어서 실제 내년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누구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제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도널드 트럼프나 조 바이든이나 비슷하긴 한데요. 국방 외교 정책에서는 도널드 트럼프는 우방 국가에 대해서도 공짜는 없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한미 군사동맹,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이런 이슈에 있어서도 굉장히 한국한테 분담 비율을 많이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과거에 도널드 트럼프 정권에서 했듯이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면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트럼프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할 것이다. 동맹, 우방국을 중시하지 이해타산적으로 우방국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에 비해서는 좀 덜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미국 대통령 선거를 1년도 못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주제를 테쿰스의 저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으면 헌정 역사가 짧습니다.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되고 지금까지 7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망한 사건은 딱 한 번 있었었죠. 바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9년 10월 26일 이른바 11.6 사태로 인해서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암살이 됐기 때문에 임기 중에 사망한 분은 딱 박정희 전 대통령 한 분뿐입니다. 반면에 임기 중에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난 분은 몇 분 정도 될까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4.19 혁명에 의해서 물러났고요. 그 다음에 윤보선 전 대통령이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물러났고요. 그 다음에 최규하 전 대통령이 12.12 쿠데타에 의해서 물러났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 임기 중에 물러난 경우고, 탄핵에 의해서 물러난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신데요. 자, 이처럼 우리나라는 짧은 헌정 역사 70여 년 중에 임기 중에 사망한 분은 한 분, 임기 중에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난 분은 바로 네 분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반대입니다. 미국은 1789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취임해가지고 현재 2023년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장관 헌정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그 긴 기간 동안 임기 중에 물러난 경우, 사망이 아니라 임기 중에 물러난 경우에는 바로 1974년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물러났던 리처드 닉슨 대통령 한 분뿐입니다. 반면에 임기 중에 사망했던 대통령은 8명인데요. 그 8명 중에 1848년에 당선됐던 테일러 대통령은 테쿰스의 저주와 관련 없이 임기 중에 사망한 분이고요. 반면에 나머지 7분은 테쿰스의 저주와 관련해서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유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언젠가는 숨을 거두게 되는데요. 언제 죽을지를 모를 뿐이지 누구나 언젠가는 죽게 되죠. 그런데 대통령 임기 중에 사망할 확률은 매우 낮은데 미국은 지금까지 역대 45명의 대통령 중에 임기를 못 채우고 사망했던 대통령이 무려 8명이나 되고, 그 중에 테일러 대통령만 제외하고 나머지 7명의 대통령은 테쿰스의 저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테쿰스의 저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1620년에 미국 역사의 시작이 됐는데요. 영국에서 국교가 성공회였죠. 그 성공회가 지배하던 영국 사회에서 청교도들, 즉 신교도 중에서도 칼뱅파 계열이 바로 청교도, 퓨리탄인데요. 그 퓨리탄 청교도들은 영국이 지배하고 있던 국교, 즉 성공회의 그 지배 체제에서 많은 종교 박해를 받다가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으로 오게 된 거고, 그게 1620년, 지금부터 무려 403년 전입니다.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플리머스 항에 입항한 게 미국 역사의 시작인데요. 그 뒤로 계속
영국이 그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 지배를 했었었고요. 그 과정에서 지배자인 영국 군대와 피지배자인 이주민들, 식민지인들 간의 계속적인 갈등이 있다가 1773년에 보스턴 차 사건 등으로 인해 가지고 식민지인들이 영국으로부터 꼭 독립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이제 확산이 되는 분위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그러다가 1775년 4월 19일에 드디어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울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미국의 역사의 시작점인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북서쪽 약 30km 지점에 있는 렉싱턴 콘코드에서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울려가지고 미국의 독립전쟁 8년의 기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그 당시에 보스턴에 주둔하고 있었던 영국군이 북서쪽 약 30km 지점에 있는 렉싱턴에 미국 식민지인들의 민병대 무기고가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보스턴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들이 렉싱턴 쪽으로 이동해서 민병대의 무기고를 습격을 하니까 거기서 미국 독립전쟁 8년에 서막이라고 할 수 있는 첫 교전이 발생이 됐는데요. 그때 교전에서는 쌍방 간에 사상자가 많지는 않았었는데요. 다시 그 근처에 있었던 콩코드에서는 사상자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배당했던 식민지인들보다는 지배자였던 영국군들의 손실이 더 컸었던 전투고, 그게 바로 미국 독립전쟁 8년 역사의 서막을 알리는 렉싱턴 콘코드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가 이제 독립전쟁이 시작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식민지인들, 즉 미국의 전신이죠. 식민지인들은 영국이 모국이고 영국의 왕에 대한 그 충성심이 강한 편이었기 때문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그렇게 강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냥 영국이 식민지인들에 대해서 보스턴 차 사건 등을 통해서 인지조례, 차조례, 다양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식민지인들의 그 무역 등에 대해서 많은 세금을 부과하니까 불만이 많긴 했지만은 세금을 좀 감세해달라 이런 분위기였지, 아예 근본적으로 식민지인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하진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독립까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 바로 그 유명한 토머스 페인의 상식, 영어로는 커먼 센스, 상식이라는 47페이지짜리 팜플렛이 발간이 됐습니다. 자, 그게 바로 그 토머스 페인이라는 인물은 코르셋 제작공 출신인데요. 여성들이 착용하는 그 의상 중에 코르셋이라고 하시죠. 코르셋 제작공 출신의 토머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47페이지짜리의 그 팜플렛을 만들었는데 제목이 영어로 커먼 센스, 한글로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상식, 요즘도 우리 현 정부에서 상식과 공정, 정의, 자유 이런 걸 많이 외치고 있는데요. 그 상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식이라는 책자 팜플렛에서 토머스 페인은 뭘 주장하냐면 우리가 단순하게 세금을 감세해달라 이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 신대륙이 모국인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미국 각 가정에 그 47페이지짜리 팜플렛이 거의 다 보급이 될 정도로 엄청난 선풍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사회에 엄청난 그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패는 칼보다 더 강하다, 무는 무보다 더 강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 한 사람의 그 책자가 미국 사회에 그 식민지인들의 정신세계를 압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모국인 영국으로부터 세금 좀 깎아달라 이런 것에 그칠 게 아니라 아예 독립국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그게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울렸던 1775년 4월 19일 그 이듬해인 1776년 초에 1776년 초에 그게 발간이 돼가지고 독립을 해야 된다는 정신이 풍조가 확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군의 총사령관으로 나중에 초대 대통령이 되는 조지 워싱턴이 임명이 돼가지고 독립전쟁을 이끌었고요. 1776년 7월 4일에는 드디어 미국이 독립선언을 하게 되고 그게 미국의 현재 최대 국경일이죠. 그게 1776년 7월 4일입니다. 미국은 독립기념일을 굉장히 중시하는 최대 국경일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3.1절이나 광복절에 준하는 그보다 더 중시하는 국경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요. 제가 살고 있는 잠실에 롯데월드 타워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제가 21년 9개월 동안 마라톤을 하면서 생애 94번째 풀코스까지 완주를 했는데요. 자, 롯데월드 타워가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이 롯데월드 타워인데요. 그러면 세계 6위 높이이자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이 바로 제가 2달쯤 전에 여행했던 미국 동부와 캐나다 지역의 그 여행지 중에 뉴욕 맨해튼의 남쪽에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22년 전인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당시에 붕괴됐던 세계 무역센터 빌딩 그 자리에 9.11 메모리얼, 즉 9.11 참사 희생자 3,000명 정도를 추모하는 기념시설이 9.11 메모리얼인데요. 그 9.11 메모리얼은 세계 무역센터 빌딩이 붕괴된 자리에다 만들어 놨고, 그 옆에다가 바로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만들어 놨는데요. 그게 바로 롯데월드 타워에 이어서 높이 기준 세계 6위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빌딩입니다. 롯데월드 타워가 높이가 555m인데요.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높이는 그보다 14m가 낮은 541m입니다. 여기서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높이가 왜 541m일까요? 그건 의도적으로 그 541m가 된 겁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 있어서 독립기념일이 최고의 국경일이다 보니까 독립했던 연도인 1776년을 상징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우리는 미터법을 쓰지만 미국은 피트 단위를 쓰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미국의 독립 연도인 1776년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높이를 1776피트로 설계를 한 겁니다. 그걸 미터로 환산한 게 541m로 롯데월드 타워보다 14m가 낮습니다. 그 정도로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미국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이고 세계 높이는 6위 규모고, OECD 국가 이른바 선진국 클럽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롯데월드 타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이 바로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인데요. 그 상징적인 건물, 미국이 9.11 테러 참사 3,000명 정도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다시 딛고 일어선다, 그 슬픔을, 고통을 딛고 일어선다라는 상징하는 그 빌딩이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인데요. 그 높이를 독립기념연도인 1776피트에 맞게 건축을 했고, 그게 미터법으로 541m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미국의 최대 국경일은, 최고 국경일은 독립기념일입니다. 여하튼 미국이 그런 식으로 독립전쟁을 통해서 1783년 파리 조약을 체결을 해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거라는 걸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3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1812년부터 또 1814년까지는 미영 전쟁이 발생됩니다. 자, 독립전쟁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전쟁으로 주권 국가가 되기 전의 상황에서 발생된 전쟁이었고요. 반면에 미국 독립전쟁으로부터 30년 정도가 흐른 1812년부터 1814년까지 2년 반 동안 전개됐던 미영 전쟁은 상호간에 미국도 이미 독립을 한 상태에서 과거의 식민지 국가였던 영국과 전쟁을 치른 게 바로 미영 전쟁입니다. 자, 그 미영 전쟁에서 결국 또 미국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은 연전연승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미국은 영국과 싸울 때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미국 편을 들지 않고 영국 편을 들었었습니다. 그 이유는 추측하시겠습니다마는 미국이 초창기 1620년, 즉 지금부터 403년 전에 미국의 역사가 보스턴에서 시작이 될 때 그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은 농사를 짓는 방법, 옥수수나 밀, 이런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법들을 잘 몰랐고요. 혹독한 북아메리카의 그 맹추위, 동장군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자연 환경도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고요. 또 다양한 풍토병 이런 거에 걸렸을 때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런 것도 노하우가 별로 없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원주민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그런 걸 많이 도와줬었던 거죠. 청교도들이 아메리카에 정착하는데 먼저 살고 있었던 원주민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많이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나중에 배은망덕하게도 인디언들을 일정한 울타리 구역 안에다 가둬놓고 그 외 지역으로 못 나가게 하고 또 원래 살았던 그 터전에서 수백 킬로 내지 수천 킬로를 강제 이주시켜 가지고 울타리 안에 인디언 보호구역이라는 미명하에 옥살이를 일종의 위리안치 유배를 보낼 때 조선왕조 시대에 제주도로 유비를 주사 김정희 선생 이런 분들을 유배 보낼 때 거기 제주도 현지에다가 초가집에다가 울타리를 쳐놓고 울타리 둘레에다가 탱자나무 이런 가시가 있는 나무를 심어서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걸 위리안치라는 유배형이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연상될 정도로 아메리칸 인디언들도 그 울타리 안에 보호구역이라는 미명하에 가둬놓고 인권을 탄압하고 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러한 배은망덕한 그러한 미국의 정책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미영 전쟁 당시에 미국 편을 들지 않고 영국 편을 들었었던 거죠. 그래서 미영 전쟁 당시 미국은 영국군과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연합군을 상대로 전투를 했었는데요. 결국은 미국의 화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미국이 승리를 합니다. 그 당시에 바로 이제부터 테쿰스의 저주가 나옵니다. 자, 테쿰스의 저주는 그 당시에 미국 북부 지역의 오데호 주변의 오하이오주, 지금도 미국은 50개 주 중에 오하이오주가 굉장히 인구도 많고 대통령 선거인단 수도 많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오하이오주 북쪽에 또 제가 2달쯤 전에 갔었던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미국의 뉴욕주와 캐나다의 온타리오주 접경에 있는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데요. 그 온타리오호 그 주변에서 미영 전쟁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테임즈 전투가 발생이 됩니다. 테임즈 전투. 그게 1813년 10월 5일입니다. 1813년 10월 5일인데요. 미영 전쟁 자체는 1812년부터 1814년까지 2년 반 동안 전개되는데요. 그 중간에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1813년 10월 5일에 테임즈 전투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곳에서 바로 인디언의 시오니족의 주장 테쿰세가 나옵니다.
테쿰세는 인디언 시오니족의 주장으로 엄청나게 무공이 출중했었는데요. 영국군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미국과 싸웠었던 거죠. 그런데 아무리 무공이 출중한 인디언 시오니족의 주장 테쿰세라 할지라도 막강한 미국의 화력 앞에서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의 그 당시 총사령관이 나중에 제9대 대통령이 되는 윌리엄 해리슨인데요. 그 윌리엄 해리슨이 그 1813년 10월 5일 당시에는 미국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윌리엄 해리슨. 그래서 테쿰세를 사살을 합니다. 자, 테쿰세가 인디언 말로 무슨 뜻이냐면 유성이란 뜻도 있고요. 하늘을 가르는 표범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름이 멋있죠. 하늘에 이렇게 별이 떨어지는 것을 유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테쿰세라는 말이 인디언 시오니족의 주장 이름이 테쿰세인데요. 인디언어로 하늘을 가르는 표범 또는 유성이란 뜻을 갖고 있는 전설적인 주장이 인디언 시오니족의 주장 테쿰세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의 총을 맞고 장렬히 전사하면서 이때 저주의 말을 남깁니다. 그 저주의 말이 뭐냐? 앞으로 20년 간격으로 1의 자리 숫자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숫자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다 라고 저주의 말을 남깁니다. 윌리엄 해리슨의 총탄을 맞고 죽으면서 그 윌리엄 해리슨을 향해서 그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20년 간격으로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다 라고 저주의 말, 악담을 남기고 테쿰세가 사망했습니다. 그게 테쿰세라는 추장이 저주의 말을 남겼다 해서 그게 테쿰세의 저주고요. 그게 미국의 역대 대통령 7명한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임기를 못 채우고 7명이 임기 중에 사망하는데요. 자,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가 짝수인 연도, 그 다음에 20년 주기입니다. 자, 첫째,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했던 테쿰세 저주에 적용을 받았던 7명이 누구냐? 1840년에 당선된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 1860년에 당선된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1880년에 당선된 제20대 대통령 가필드 대통령, 1900년에 재선이 됐던 제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그 다음에 1920년에 당선된 제23대 대통령 하딩 대통령, 그 다음에 1940년에 3선이 됐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 다음에 1960년에 당선된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이상 7명의 미국 대통령이 20년 간격으로 당선이 됐죠. 1840년에 당선된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으로부터 1960년에 당선된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까지 20년 간격으로 당선된 7명의 대통령이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숫자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됐지 않습니까? 1840년, 1860년, 1880년, 1900년, 1920년, 1940년, 1960년 다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된 그 대통령 7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했던 그 사건의 원인이 된 저주가 바로 테쿰세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총론은 다 말씀드렸고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지만 임기 중에 사망할 확률은 매우 낮은데 현재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으로부터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한 사람이 8명이나 되는데요. 그 중에 1848년에 당선된 테일러 대통령은 한 여름에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차가운 차가운 우유하고 체리를 섞어서 이렇게 급하게 드시다가 급성 위경련이 발생돼서 5일 만에 사망했던 분은 1848년에 당선된 테일러 대통령인데요. 그분은 2대 자릿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릿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된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태쿰새 저주와 관련 없이 임기 중에 사망하신 거고, 나머지 7명이 아까 말씀드린 7명이 1의 자릿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릿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됐고, 그분들이 다 20년 간격으로 당선됐던 7명의 대통령입니다. 그분들은 태쿰새 저주와 관련돼서 사망하신 분들입니다. 자, 그분들을 순서대로 이제 강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0분 촬영한 것 같은데 앞으로 한 40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희생자가 누구냐? 1840년에 당선된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인데요. 자, 이분은 바로 태쿰새로부터 저주의 악담을 들었던 그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1813년 10월 5일 미영전쟁의 격전지였던 캐나다 온타리오호 주변의 테임즈 전투에서 태쿰새를 사살했던 그 당시 미국 총사령관이 바로 윌리엄 해리슨이고, 그 윌리엄 해리슨이 태쿰새를 사살하자 태쿰새가 사살했던 윌리엄 해리슨을 향해서 그 저주의 악담을 한 거죠. 그래서 그로부터 세월이 27년이 지나서 1840년에 그 윌리엄 해리슨이 대통령에 출마를 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보면 전쟁 영웅 출신이 많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도 독립전쟁의 영웅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윌리엄 해리슨은 미영전쟁의 영웅으로서 9대 대통령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미영전쟁 당시에 테임즈 전투에서 그 윌리엄 해리슨이 태쿰새를 사살한 건데, 미영전쟁의 남부전선이었던 뉴올리언즈 전투에서는 다른 인물이 바로 등장합니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뉴올리언즈 전투의 영웅이 제7대 대통령이 됩니다. 제7대 대통령. 이분은 이제 미영전쟁 뉴올리언즈 전투의 영웅으로서 제7대 대통령이 되는 분입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앤드류 잭슨. 앤드류 잭슨. 나이가 들면 이렇게 이제 기억력이 퇴화되는데요. 저는 한 몇 초 이런 걸 좀 골똘히 생각하면 갑자기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앤드류 잭슨입니다. 앤드류 잭슨. 앤드류 잭슨이 미영전쟁의 남부전선의 뉴올리언즈 전투의 영웅인데요. 그 당시에는 미구영 전쟁이 파리 조약을 미영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이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 시대, 1814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죠. 그때 미영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끝났다라는 소식을 모르고